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은 인생의 어느 시점에 서 계신가요? 혹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에 집중하느라 앞으로의 나이 들매 대해 생각할 틈이 없으셨나요? 혹은 어느 날 문득 달력을 넘기다가 이런 질문이 머릿속을 스치신 적은 없으신가요? 나도 곧 그 나이가 되겠지. 70이라는 숫자, 그게 정말 먼 이야기일까? 많은 사람들이 60세를 지나며 이제 진짜 인생이 막이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진짜 인생의 새로운 장은 70세를 맞이하는 그 시점에서 비로소 진지하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왜일까요? 그때가 되면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동안 살아온 삶의 무게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을 같은 무게로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라는 거요.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이순자님, 올해로 72세입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평범한 아줌마라고 말하지만 그 삶을 들여다보면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30대부터 50대 중반까지는 두 아이의 엄마로, 남편의 파트너로, 시댁과 친정의 가교로 그야말로 멈춤 없는 희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심장질환으로 퇴직하고 가족의 수입이 끊기자 이순자님은 다시 앞치마를 두르고 작은 김밥 가게를 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재료를 다듬고 저녁 9시가 되어서야 문을 닫는 날들이 이어졌죠. 그렇게 일평생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자신을 밀어넣고 살던 그녀는 70이 된 지금 처음으로 자신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몸이 아프니까 쉬고 싶었어요. 그런데 막상 시간이 생기니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책을 펴도 눈에 안 들어오고 TV는 다 본 것 같고 친구들한텐 연락이 뜸하고 그냥 막막했어요. 이게 노후라는 건가 싶었죠. 이순자님의 고백은 결코 낯설지 않습니다. 많은 이들이 70이라는 문턱에서 비슷한 감정을 경험합니다. 분명 몸은 여전히 움직일 수 있는데 어딘가로 갈 곳은 사라지고 할 말은 많은데 들어줄 이는 줄어들고 이런 공허함이 마음속에 잔잔하게 그러나 깊게 번져갑니다. 첫 번째, 몸이 달라집니다. 젊었을 땐 잠을 조금 자도 괜찮고 계단 몇 층쯤은 가뿐히 오를 수 있었죠. 하지만 70대가 되면 자신도 모르게 앉았다 일어날 때 소리가 나고 조금만 움직여도 다음 날 피곤함이 밀려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정기검진에서 고지혈증, 고혈압, 퇴행성 관절염 같은 단어들을 듣게 됩니다. 이 변화는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대부분 갑작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준비되지 않으면 우울과 무기력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두 번째, 관계가 달라집니다. 자녀들은 이미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주말에도 연락 한 통 없는 날이 점점 많아지고 오래된 친구들은 하나둘 연락이 끊기고 오랜 사회 활동도 자연스레 줄어듭니다. 한때는 북적였던 내 주변이 이제는 적막한 방 안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내가 지금 누구랑 이야기하고 있지? 이런 고요한 외로움이 마음 깊은 곳을 두드립니다. 세 번째, 삶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현역 시절에는 매일 할 일이 정해져 있었고 가족을 위한 책임이라는 명확한 이유로 아침마다 몸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70이 넘으면 그 이유들이 하나둘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앞으로 나는 뭘 위해 살아야 하지?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의미 있을까? 이 질문은 무겁지만 동시에 기회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삶을 되짚어보고 앞으로 남은 시간을 나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절호의 순간이기도 하니까요. 여기까지 이야기하면서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도 비슷한 감정이 스며들었나요? 나는 과연 어떤 70대를 맞이할까? 혹시 지금이 그 준비를 시작할 시간은 아닐까? 이 영상은 단지 정보를 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 그리고 다가올 70대를 주체적으로 맞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70이라는 숫자는 생각보다 빠르게 다가오더라고요. 이 말은 서울 마포구에 사는 68세의 김정혜 님이 최근 친구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꺼낸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예전에는 나이 드는 것을 막연하게만 여겼다고 합니다. 그저 늙어가는 거겠지 하고. 하지만 이제는 그 시점을 준비하지 않으면 정말 순식간에 허무함과 후회 속에 빠져들 수 있다는 걸 실감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질문을 던져야 할 때입니다. 나는 70세가 되기 전에 무엇을 준비하고 있어야 할까? 많은 전문가들은 이 시기를 건강하게 맞이하려면 네 가지 태도를 정립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노후 준비가 아니라 앞으로의 인생을 나답게 살아가기 위한 마음가짐의 정비입니다. 첫 번째, 삶을 단순화하는 용기. 서울 서대문구에 사는 67세 김정희 님은 작년에 큰 결심을 했습니다. 30년 넘게 살아온 아파트를 정리하고 경기도 양평으로 내려가 조용한 시골 주택에 살기 시작한 것이죠. 처음엔 많은 이들이 걱정했습니다. 거기 가서 병원은 어떻게 다니려고? 지루하지 않겠어? 하지만 김정희 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건도 사람도 약속도 다 줄이니까. 그제야 내가 보이더라고요. 이제부터라도 나를 돌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평생을 무언가를 채우기 위해 살아왔습니다. 집을 채우고, 통장을 채우고, 사람과 관계를 채우며 그것이 안정이라고 믿었죠. 하지만 70대를 앞두고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을 버릴 것인지에 대한 선택입니다. 정리는 곧 존재입니다. 불필요한 소유와 과거의 짐들을 덜어낼수록 남은 시간은 훨씬 더 자유롭고 명료해집니다. 당신의 집엔 몇 년째 쓰지 않는 물건이 몇 개나 있나요? 버릴 수 없어서 혹은 언젠가 쓸 거라 생각해서 그냥 둔 것들 말이죠. 그것들을 하나씩 덜어내는 과정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됩니다. 이건 진짜 나에게 필요한가? 이건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지? 두 번째, 건강은 가장 현실적인 자산. 서울 송파구의 오경수님, 올해로 69세입니다. 그는 60세에 고혈압 약을 처음 처방받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아직 건강한 줄 알았는데 그 이후 오경수님은 매일 아침 걷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동네 뒷산 오솔길을 30분씩 걷고 집에 와서 계단을 10번 오르내리는 생활을 10년 가까이 지속하고 있죠. 운동이요. 처음엔 재미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감기가 안 걸리고 있다는 걸 느꼈죠. 그때부터 이건 내 투자다 라고 생각했어요. 건강은 축적되는 자산입니다. 지금 50대, 60대인 당신이 오늘 안 움직이면 그 대가는 70대의 자신이 반드시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건강이 무너지면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도 내가 느끼는 삶의 만족도는 뚝 떨어집니다. 걷기, 스트레칭, 가벼운 근력 운동. 당신은 지금 어떤 몸의 습관을 들이고 있나요? 몸을 움직이면 마음도 움직입니다. 몸이 단단해지면 인생에 대한 시선도 강해집니다. 세 번째, 배움은 젊음의 또 다른 이름. 부산 해운대에 사는 66세 이영자님은 요즘 아침마다 미술 도구 가방을 들고 동네 문화센터에 갑니다.
젊었을 땐 미술을 하고 싶었지만 아이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느라 기회가 없었죠. 그러다 작년 딸이 생일 선물로 유화 클래스 수강권을 줬고 그때부터 그녀의 일상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엔 나이 든 내가 붓을 든다는 게 어색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캔버스 위에 꽃을 그리는데 울컥하더라고요. 내 안에도 이렇게 예쁜 감정이 남아 있었구나 싶었어요. 배움은 젊은 시절의 특권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 들수록 하고 싶었던 것을 다시 꺼내보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악기, 수묵화, 사진, 글쓰기, 언어, 천문학,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저 당신의 마음이 두근거리는 일이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배움의 과정에서 새로운 친구를 만나고 새로운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네 번째, 관계를 정리하고 재정비하라. 인천 연수구의 박동수님, 70세. 그는 은퇴 후 인간관계를 전면 재정비했습니다. 술 모임, 동창회, 골프 모임 다 정리했어요. 처음엔 외로울 줄 알았는데 진짜 좋은 사람들과의 대화가 훨씬 깊고 따뜻해졌어요. 70을 앞둔 시점에서의 인간관계는 나를 살리는 사람과 나를 소모하게 만드는 사람을 구별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억지로 유지하는 관계는 시간과 에너지를 갉아먹습니다. 가끔은 좋은 거리 두기가 가장 건강한 관계 방식이 되기도 하죠. 여러분의 연락처 목록에 그저 지워지지 않은 관계가 얼마나 있나요? 지금부터라도 당신에게 따뜻한 말 한 마디 건네는 사람, 진심으로 안부를 궁금해하는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이 편안하게 마음을 열 수 있는 사람에게 당신의 시간을 조금 더 할애해 보세요. 삶의 단순화는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고 본질을 남기는 일, 건강은 가장 실용적인 자산이며 매일의 작은 실천으로 지켜야 한다. 배움은 늦은 나이에도 가능하며 새로운 나를 만나는 통로가 된다. 관계는 정리하고 다듬을수록 깊어진다. 앞서 우리는 70세를 맞기 전에 미리 준비해야 할 4가지 태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럼 나는 이미 70을 넘겼는데 늦은 거 아닌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떤 실천을 하느냐에 따라 당신의 내일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 사례들을 통해 70세 이후에도 삶을 아름답게 가꿔가는 법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기만의 일과를 만드는 힘. 서울 강남구에 사는 72세 박정우님은 대기업에서 40년 가까이 근무하고 퇴직했습니다. 퇴직 후 처음 몇 달간은 그야말로 공허함 그 자체였다고 말합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할 일이 없으니까 정말 허탈했어요. 내가 지금 왜 살아야 하지? 그런 생각도 들었죠. 그러다 어느 날 TV에서 본 한 다큐멘터리가 박정우님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노년의 루틴이 삶의 만족도를 결정한다는 내용이었죠. 그날 이후 그는 스스로의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오전 7시 기사, 30분 스트레칭, 아침 식사 후 도서관에서 독서, 오후엔 클래식 음악 감상이나 간단한 가사일, 밤엔 손글씨로 일기 작성. 단순하지만 일정한 루틴은 박정우님의 일상을 바꿔놓았습니다. 뭔가 정돈된 삶이 주는 안정감이 있더라고요. 하루가 왜 이렇게 빠른지 모르겠어요. 루틴이란 거창한 계획이 아닙니다. 단지 나만의 일상 흐름을 만드는 것. 그 작은 흐름이 삶에 큰 울림을 줍니다. 두 번째, 공동체 활동이 주는 따뜻함. 경기도 수원에 사는 최영자님, 74세.
그녀는 은퇴 이후 친구들과도 멀어지고 자녀들도 외국에서 살아 외로움이 깊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근처 커뮤니티 센터에서 시니어 독서 모임 안내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용기가 안 났어요. 낯선 사람들과 뭘 한다는 게 나이 들면 다 겁이 많아지잖아요. 그런데 첫날 가보고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죠. 독서 모임에서는 책 이야기뿐만 아니라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고민을 들어주고 함께 산책하거나 식사도 합니다. 혼자 있을 때는 내가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 여기선 그냥 나로서 환영받는 느낌이에요. 공동체는 사람에게 존재의 확신을 줍니다. 당신이 있어줘서 고맙다는 말을 듣는 그 순간, 우리는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게 됩니다. 세 번째, 감사의 습관이 삶을 따뜻하게 만든다. 충북에 사는 71세 이명숙님은 매일 밤 작은 공책에 그날 있었던 감사한 일을 한 줄씩 적습니다. 남편이 아침에 커피를 타줬을 때, 버스를 탔는데 앉을 자리가 있었던 순간, 골목에서 강아지가 꼬리를 흔들어 줬을 때,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엔 불평이 많았어요. 근데 감사한 걸 적기 시작하니까 마음이 자꾸 따뜻해지더라고요. 사소한 일에도 웃을 수 있게 됐어요. 하버드대 연구에서도 밝혀졌습니다. 감사의 습관은 우울감과 스트레스를 줄이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며 심지어 면역력도 향상시킵니다. 당신도 오늘부터 작은 노트를 하나 만들어 보세요. 매일 밤 단 한 줄이라도 오늘 가장 기분 좋았던 일을 적어 보세요. 하루하루가 바뀔 겁니다. 네 번째, 자연과 가까이 지내기. 전북 전주에 사는 정여우님, 75세. 그는 매일 아침 동네 뒷산을 오릅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저 걷고 나무를 보고 새소리를 듣는 것이 좋을 뿐. 산에 오르면 마음이 고요해져요. 걱정도 사라지고 그냥 살아있다는 게 고맙게 느껴지더라고요. 자연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가까운 공원, 아파트 뒤편 작은 숲길, 혹은 베란다에서 키우는 화분 몇 개만으로도 사람은 회복됩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자연과의 접촉은 노년의 정서 안정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잠시 휴대폰을 내려두고 자연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속삭여 보세요. 나는 지금 이 순간 살아있다. 내 나이에 뭘 더 하겠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런 말이 익숙해질수록 우리 삶은 조용히 닫혀갑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이 나이에도 해볼 수 있다는 마음은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뜨개질에서 인생 2막을 연 73세 장미숙 님이 있어요. 오랫동안 집에서 손녀 옷을 뜨개질로 만들어주며 살았던 그녀는 딸의 권유로 SNS에 작품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누가 보겠어 싶었는데 어느 날 이거 어디서 구매할 수 있나요? 라는 댓글이 달렸어요. 그 댓글 하나가 그녀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지금 그녀는 온라인에서 자신의 뜨개 작품을 판매하고 주 2회 지역 도서관에서 뜨개질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만들어낸다는 감각이 이렇게 기쁘고 소중한지 처음 알았어요.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이에도 시작할 수 있다는 걸. 제 이야기를 통해 많은 분들이 믿어주셨으면 좋겠어요. 평생 미뤘던 꿈을 현실로 만든 김철수님, 경기도 고양시의 김철수님, 71세. 그는 퇴직 후 자신이 평생 꿈꿔왔던 그림 그리기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시간 때우기였지만 그림을 배우며 철수님은 잊고 있던 자기 감정과
색감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붓을 들고 캔버스를 마주하면 세상이 조용해져요. 나 자신과 대화하는 느낌이랄까. 지금 그는 지역 전시회에 정기적으로 작품을 내고 있고 늦깎이 화가로 불리며 인터뷰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젊을 땐 시간이 없었고 나이 들고 나니 두려움이 있었죠. 하지만 해보니까 다르더라고요. 내 인생에 이렇게 따뜻한 시간이 올 줄 몰랐어요. 충북 제천의 정희선님 76세. 그녀는 아침마다 작은 강변을 따라 걷습니다. 젊었을 땐 매일이 바빴어요. 누군가를 챙기느라 나를 챙길 겨를이 없었죠. 하지만 이제 그녀는 하루 1시간 스스로와 대화하는 침묵의 산책 시간을 갖습니다. 내가 지금 숨 쉬고 있다는 것, 내 그림자가 강물 위로 비치는 것, 그게 그렇게 고맙더라고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복은 무언가를 이루었을 때 오는 거야.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 생각은 조금씩 바뀌게 됩니다. 진짜 행복은 이루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소소한 하루에 담긴 깊은 기쁨, 박순자님의 하루. 강원도 속초에 사는 77세 박순자님은 아침마다 창문을 열고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오늘도 눈을 떴구나. 고맙다. 살아있다는 이 느낌. 하루를 감사함으로 시작하는 삶은 그 무엇보다도 건강하고 단단합니다. 큰 행복을 기다리는 대신 작은 기쁨을 곱씹으니까 하루가 덜 불안하고 더 고마워요. 서울 은평구에 사는 75세 윤영자님. 그녀는 동네 이웃들과 매주 차 모임을 갖습니다. 대단한 모임이 아닙니다. 누구는 손수 만든 쿠키를 가져오고 누구는 예쁜 찻잔을 들고 오죠. 그리고 소소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냥 함께 있는 시간이 저를 사람답게 만들어줘요. 그녀는 말합니다. 혼자 있으면 나라는 사람이 사라지는 기분이 들었는데 누군가 내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여 줄 때 나는 여전히 살아있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요. 마지막으로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 경남 진주의 73세의 최민정님은 매일 밤 자기 자신에게 편지를 씁니다. 오늘도 수고했어, 민정아. 잘 버텨줘서 고마워. 그녀는 말합니다. 예전엔 늘 누굴 챙겼죠. 근데 이젠 나한테 제일 고마워요. 나 없이 여기까지 온 날이 없잖아요. 그녀는 자신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일이 노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라고 믿습니다. 70이라는 나이는 결코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삶이 가장 당신다워질 수 있는 나이입니다. 남의 기대에 맞춰 살던 시간이 지나고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을 설계할 수 있는 때. 지금이 바로 삶의 본질로 돌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작가 헤르만 헤세는 말했습니다. 길의 끝이 아닌 그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삶이며 행복이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셨나요? 혹시 작은 기쁨 하나라도 마음에 남으셨다면 그게 바로 삶의 빛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이 그 빛을 따라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우리의 삶을 함께 돌아볼 수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하고 따뜻한 하루 되세요.